네, 보리밭 오늘도 한상훈 선생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한상훈입니다. 오늘은 흔한 암인데요. 3대 암이라고도 하죠. 폐암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 폐암이 남성분들이 진단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흡연하신 분들은 그 위험률이 굉장히 높은데 폐암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중에 기관지 폐포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폐포면 어떤 부분이죠? 폐암은 크게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으로 나눠져요. 근데 그 비소세포암 중에 여러 가지 암이 있는데 그 중에 기관지 폐포암이라고 있고, 기관지 폐포암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아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기관지 폐포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지 폐선암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아데노카시노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부터는 선암이라고 명명하진 않았었고, 과거에는 기관지 폐포암이라고 명명되었던 것이 선암으로 편입이 된 거죠. 그래서 아데노카시노마, 저희가 뭐 대장이나 위나 이런 부분에 많이 발생하는 암 종류고, 선암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이렇게 기다랗게 나오는 암 종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부분이 분쟁이 되는 거죠? 보험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대한 분쟁은 없고요. 소액의 보험금을 받느냐 일반암 보험금을 받느냐, 그리고 남성분들은 3대 특정암이 있어요. 그게 이제 위, 간, 폐암까지 해서 특정암까지 받으시면 금액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폐암으로 인정받느냐 아니면 폐의 제자리암종으로 인정받느냐, 이런 경우에요. 즉 선암으로 편입된 뒤에 아데노카시노마라고 나오면 암이죠. 근데 상피 내에만 선암이 존재한다 하는 건 우리가 흔히 가입하는 상피 내 암이잖아요. 그러면 상피 내암으로 조직검사 결과값이 나왔을 때 보험회사는 어떻게 하겠어요? 상피 내암 소액암 진단비 지급하겠다라고 나올 것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반암 보상금을 전액 달라라고 할 텐데, 상피 내암으로 병리학적 결과가 나온 건 맞죠. 코드는 D로 나오는 건가요? 그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잘 짚어주셨는데, 자, 그냥 아데노카시노마라고 나왔고 침윤을 하고 있으면 침윤성 일반암이 맞죠. 그리고 폐암이 맞고, 폐암은 C34 코드가 나가는 게 맞죠. 그러면 문제되실 게 전혀 없는 건데, 암보험금은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 코드보다 병리학적 진단을 저희들이 봐야 되잖아요. 근데 폐암은 대부분 수술을 하시거든요. 조직을 검출하게 되고, 그 수술 후 조직 검사에서 아데노카시노마 인시추라고 나오면 상피내암인데, 저 같은 사람들은 항상 얘기를 했던 게 병리학적 진단이 우선되어야 됩니다라고 입이 마르도록 얘기를 했으니까, 병리학적으로 폐의 제자리암종이 진단 나온 것은 맞으니까 형태 분류도 슬롯이 2가 되는 게 맞고, 이건 제자리암으로 보험금을 받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까지 계속 암에 대한 분쟁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게. 근데 이 코드가 C34면 폐약성性생물이고 D02 코드면 폐 제자리암종이죠. 지금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분들이 볼 수 있는 건 진단서란 말이에요. 막 판독 돌려보질 않으시니까. 그러면 C34라고 나왔는데 보험회사가 어떤 문제 제기를 하겠어요? 조사 나오고 소액의 보험금만 주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분쟁을 첫 번째로 아실 거고, D02 코드로 나왔는데 보험회사가 일반암 보험금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본인들 돈 써가면서 조사 나오지는 않으니까, D02 코드가 나오시고 소액의 보험금을 받으신 분들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데노카시노마 인시추가 나오시면 폐의 제자리암종이 맞아요. 그 부위가 폐라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종양이 병리학적인 악성 신생물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폐에 병리학적으로 상피내암이 발생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입하는 보험 증권을 봐야죠. 보험 상품을 봤을 때 보험 사고 기준 증권이 있고요, 보험 가입 시기 기준 증권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내가 보험 가입했던 시기를 기준으로 평가해서 주는 약관이 있고, 보험 사고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있죠. 표준질병 사인분류가 언제 거를 적용하느냐, 그 차이인 건가요? 맞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폐 제자리암종에서 했는데 우연찮게 C34를 준 거예요. 왜냐면 교수님은 기관지 폐포암에 대한 기억이 있으시니까
서남이어도 이게 폐 제자리에만 국한돼도 예전에는 기관지 폐 포함으로 분류를 했으니까 이거는 암이다 라고 생각하고 C3사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보험사에서 이거 제자리암인데 갑자기 웬 C3사야? 왜 C코드가 왜 나와? 조사 나오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막 알겠죠? 그러면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게 뭘까요? 이거 병리학적으로 제자리암 맞는지 의료자문 해봅시다 라고 하겠죠? 의료자문 하면 지금 병리 검사가 제자리암으로 나온 게 일반암으로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당연히 제자리암이 맞으니까 그 병리과 교수님이 제자리암이라고 코드를 했겠죠. 제가 얘기하고자 하고 싶은 건 방금 PD님이 말씀하신 거 한국표준질병 4인 분류의 개정이에요. 근데 그 개정이 진단 코드 개정이 아니라 병리학적 개정이에요. 그러면 예전에 기관지 폐포암이었던 시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관지 폐포암이 제자리암과 폐악성신생물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고 있는데 기관지 폐포암도 기관지 폐포암, 암, 그리고 기관지 폐포암인데 제자리암 이렇게 별도로 구분하고 있었냔 말이죠. 없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KCD 7차까지는 KCD 8차에서는 선암으로 변경이 돼서 일반암과 제자리암으로 갈려진 거고 KCD 8차 이전에는 기관지 폐포암 하나만 존재했어요. 암 하나만 존재했던 거예요. 그 암은 원래. 지금 내가 제자리암종이라고 판독을 받았으니까 현재잖아요. 근데 내가 가입했던 시기가 이때 기관지 폐포암으로 분류했던 시기라면 이거는 이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의사 선생님께서 코드를 C3사로 주신 분들은 조금 더 유리할 것이고 D02로 갔던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도 이 건의 본질은 뭐예요? 이 종양을 언제 기준으로 해석해서 보험금 지급을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KCD 7차 때 가입을 하신 분들이라면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입 당시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발병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못 받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나와 있진 않아요. 최근에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 기준에 KCD를 적용한다라고 최근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험약관을 보면 암의 진단 확정 부분이 있어요. 악성신생물 분류표 그 맨 밑에 깨알 같은 글씨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때 당시 기준에 KCD가 있을 거 아닙니까? KCD 3차, 4차, 6차 이렇게 하는데 그때 약관을 만든 사람도 생각을 해보면 KCD는 계속 5년에 한 번씩 개정을 하고 빠르면 2, 3년에 한 번씩 개정을 하는데 이거 개정되면 어떡하지?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어떤 거는 암이 아니었던 게 암으로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암이었던 게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감안하려고 어떤 내용을 했냐면 추후에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포함하겠다고 돼 있어요. 포함하겠다라고 하면 PD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이거는 당연한 거고 거기에 나중에 발생할 질병을 넣겠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세요? 아니면 여기 있는 건 그대로 있지 않고 빠질 것 빠지고 여기 있는 것도 들어오면 여기서 나간 것도 빼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세요? 전자 아닌가요? 그렇죠. 포함하겠다라고 하는 건 만약에 암이 아니었던 것 중에 새롭게 암이 되면 그걸 플러스 알파로 해서 우리가 암으로 해석할게 라고 해석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보험사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니다. 포함한다라는 건 그때의 기준을 포함하겠다라고 해서 보험사고 발생 시점 기준에 암이면 아닌 거고 아니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즉 폐암이 제자리암이잖아. 그러니까 제자리암이 바뀌었으니까 이건 D00 코드고 이걸 갖다 쓰겠다고 한 거야 라고 한 거죠. 그러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면 보험약관이 보험 사고 발생 기준 증권으로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겠죠. 그냥 포함하겠다라는 문구가 계속 존재하면 되겠죠. 왜 바뀌었겠어요? 지니까 바뀐 거죠, 보험사가. 지금 누가 봐도 포함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그대로 고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가 들어오는 걸 열어놓겠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는 거고 보험회사에서는 아니야. 그때 당시 이 기준은 아니고 그때 당시 기준을 포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깨알 같은 그 글씨가 다의적으로 해석되나요? 다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나요?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보험약관은 누가 만든 거죠? 보험사가.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가 이긴 거예요. D02를 받든 C34로 받든 진단 코드는 지금 문제되실 게 전혀 없어요. 조직검사 결과를 봤을 때 제자리암, 상피내암으로 나와 있으면 인시추가 달려 있으면 분쟁 대상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보험 가입할 때 KCD 8차 기준으로 가입을 했어요. KCD 8차가 2020년 1월입니다. 그때 이후로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의사가 C34 코드를 줬어도 그냥 제자리암으로 돈 받으셔야 돼요. 분쟁될 게 없어요. 그러면 7차 때 가입을 했어요. 7차 때 가입을 했어도 그 밑에 보험사고 발생 기준으로 암을 평가하겠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분도
지는 거죠. C3사가 들어가도. 근데 포함합니다라고 되어 있으면 싸워야죠. 그러면 보험사가 저희가 약관을 만들었고 저희가 다의적으로 해석되게 만들어서 이거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해서 보험금을 주게 됐네요 하고 지급을 할까요? 그렇지가 않죠. 이 기간집행 포함과 관련된 사례는 저희 사무실에서 소송이 있었어요. 소송이 있었고 소송 판결 나오기 직전에 보험회사가 소치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판결이 나오면 판결문이 존재하고 그 판결문이 존재한다는 건 판례가 돼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의 업적 중에 하나예요. 그 폐암, 기간집행 포함과 관련된 거는 저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판결문 내용이 찾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요 사건은 의학적, 병리학적 분쟁이 아니라 약관 해석과 관련된 법리적인 해석이다. 병리학적으로 제자리함이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병리학적으로 판단이 나왔잖아요. 근데 만약 서제스티브나 서스피셔스 같은 내용이 들어가서 의심된다라면 자문을 가야겠죠. 왜냐면 진짜 병리학적으로 확정이야 아니야 이런 걸 봐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병리학적으로 폐 제자리함으로 나왔어. 근데 이거를 약관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는 약관 해석으로 의료자문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보험사는 항상 어디로 가요? 의료자문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의료자문을 간다면 어디로 갈 거고 어떤 질문을 할 건지. 이 안보험이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가 제일 먼저 쪼르르 달려가는 데가 어딜까요? 이 진단을 내려준 의사한테 가겠죠? 주치의를 만나요. 근데 약관에서 임상 의사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나요? 아니잖아요. 누구 의견 따르기로 했어요? 병리과. 병리과가 진료가 있나요? 없잖아요. 병리과 가시면 현미경 보고 계세요. 교수님들이. 그리고 거기는 환자를 보는 과가 아니라 페이퍼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병리 보고서를 제시하신다고요. 그분을 만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물어보실 건데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임상 선생님한테 아무리 가서 이런 얘기를 하셔도 임상 선생님이 병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 시점으로 이게 뭐 기간집행 포함이면 이런 얘기 못해요. 보험사가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는 만약에 자기가 조직검사에 폐해 제자리함 정도 되어 있고 본인이 가입한 게 KCD 7차 이전 계약이고 이러면 반드시 전문가 도움 받으셔야 돼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험사도 이 기간집행 포함과 관련된 사례들을 많이 못 봤을 거예요. 이런 분쟁 사례가 많이 없고 지역적인 분쟁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분쟁이 되면 단위가 굉장히 큽니다. 2020년이면 그 이전에는 이 제자리함이 굉장히 금액이 적을 때라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1, 2년 전에 일반암 진단비는 100만 원 넣고 그 유사암 진단비를 2천만 원 넣어서 가입하는 분들이 좀 많았었죠. 그런 분들은 오히려 도울 수 있고 분쟁을 안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도 제자리함이니까 분쟁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C3사 적혀 있으면 보험사가 그거 핑계로 100만 원만 줄 수도 있고 그렇죠. 100만 원만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또 거꾸로 된 분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보험 상품을 보고 청구 전략을 먼저 짜시는 거 추천드려요. 역시 조직검사 결과지를 무조건 보고 청구를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기 상품 보고 약관 보고 해야 됩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